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영상이 좀 오랜만에 올라왔죠? 선생님도 좀 빨리 영상을 찍어서 중간고사 진도를 얼른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뭐 추석 연휴다 뭐다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못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기다려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학교에서 만나는 구독자 분들마다 영상이 언제 올라오냐. 오늘만 해도 한 7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해서 최대한 열심히 찍어서 얼른 중간고사 범위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 포함을 해서. 일단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생소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어떤 데에다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금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에서 마지막 파트입니다. 학생항일운동과 민족유일당 운동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뭐 의열투쟁이나 무장독립투쟁, 실력양성운동, 농민노동운동 등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맞서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우리 민족을 지키려고 했던 다양한 운동 중에 이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운동이 바로 학생항일운동이 아닐까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던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서, 일제에 당당히 맞서서 이제 우리 민족을 지키고자 하셨는데요. 2가지 사건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60만세 운동이고요. 그 다음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인데요. 오늘은 이 2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전후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민족유일당 운동. 민족유일당 운동이 뭘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운동이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학생들이 일제 식민지에 이제 적극적으로 저항하게 된 계기는요, 역시 3.1운동에 참여를 하면서부터입니다. 3.1운동 때 만세 시위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아,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학생들끼리, 이제 같은 친구,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후배들끼리 다양한 학생운동 단체를 만들게 돼요. 초반에는 이들의 목표, 이 학생단체의 목표는 우리가 이제 일본에 맞서서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덕체의 이제 어떤 지식이나 뭐 덕을 쌓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60만세 운동 전후로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더 나은 세상이란 무엇일까, 좀 더 우리가 평등한 세상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단체와 민족주의 계열의 청년단체가 통합을 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조선 청년 총동맹이라는 단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단체 이름을 계속 만나게 될 건데요. 다양한 단체들이 나오는데, 좀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 단체 이름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다 외워야 된다고 말하기에는 선생님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기에도 좀 그런데요. 일단 중요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체, 반드시 이름을 외워야 되는 단체들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조선 청년 총동맹은 이 단체 이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통일을 해서 힘을 합쳐서 만든 단체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주로 이제 뭐 20대,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의 단체였다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요, 주로 어떤 식으로 투쟁을 했냐면, 여러분이 들으면 좀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맹휴학 투쟁을 합니다. 여러분 일단 학교 안 나오면 좋잖아요. 자, 동맹휴학 단체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겁니다. 등교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학생들이 없으면
학교의 존재 의미 자체가 없잖아요.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고 학생들이 있어야 학교도 있는데 만약에 그 학생들이 단체로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반 또는 한 학년 전체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면 학교가 정말 발칵 뒤집히겠죠. 학생들은 이제 그런 점을 이용을 한 겁니다. 특히 이 동맹휴학 초반에는 학교 내의 문제, 학내 문제에 집중을 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에 왜 한국어가 들어있지 않는가요? 왜 일본어만 가르치나요? 왜 일본인 교사들이 한국인 학생을 차별하는 일본인 교사를 왜 허용하나요? 그 다음에 왜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가요?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 직접적으로 이제 건의, 의견을 전달하는 뜻에서 동맹휴학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 학교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각을 넓혀서 이 일본 식민지 지배 자체를 바꿔야 우리 학생들도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 이후에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좀 더 확대가 되죠. 자, 그럼 대체 60만세 운동이 무엇이길래 이런 영향을 미쳤을까? 선생님이 이 학생운동에서 핵심적인 사건 2가지 꼭 기억하라고 했죠? 60만세 운동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요. 위에서 봤듯이 이제 청년운동이나 학생운동이 3.1운동 이후에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결정적인 계기는요.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 계기가 됩니다. 순종의 장례식이라고요? 여러분 뭔가 떠올리지 않으신가요? 바로 3.1운동 때 3.1운동이 일어난 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일을 계기로 일어났던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인들은 전부 다 3.1운동을 떠올립니다. 아, 맞다. 그때 3.1운동이 있었지. 이번에도 제2의 3.1운동을 준비해보자 라는 여론이 퍼지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공감했던 것이 조선공산당과 천도교 세력 중심이었습니다. 이 천도교 세력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동학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 전봉준 장군 동학농민운동 할 때 그 동학이 이제 천도교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 민족주의 계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학생 단체들이 제2의 3.1운동을 준비해보자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에 일본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60만세 운동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게 됩니다. 제2의 3.1운동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해서 그 3.1운동이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굉장히 감시를 심하게 하게 됩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 사전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조선공산당 계열이나 천도교 계열의 어른들은 대부분 감옥에 갇히거나 붙잡히게 되고요. 이제 남은 건 누굽니까? 학생들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만세 시위가 전개가 되고요. 학생들은 만세 시위뿐만 아니라 동맹휴학까지 이제 참여를 하면서 제2의 3.1운동을 벌이게 됐죠. 3.1운동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3.1운동 때는 사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대규모로 민족운동을 했던 것도 처음이기도 하고 또 워낙 빠른 시간 안에 전국으로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체계적인 준비 단계가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적인 만세 시위에 집중을 했다면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경문을 뿌리게 됩니다. 종이에다가 이 내용을 적어서 만세운동이 벌어지는 곳마다 전단지를 뿌리게 되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항하자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거부하자, 세금 내는 걸 거부하자, 일본의 물건을 사지 말자, 일본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총파업하자, 지주에게 소장료 내지 말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얻어내자 같은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한독립 만세에만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싸울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기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함께 이 운동을 준비했었잖아요. 비록 참여는 못했지만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독립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왕 같은 목표를 가진 김에 서로 흩어져서 하지 말고 힘을 합칩시다. 여러 개의 단체로 쪼개지지 말고 단 하나의 단체로 통일합시다라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뒤에서 만나볼 민족 유일당 운동이 바로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아래 표를 보시면요. 3.1운동과 60만세 운동을 비교해 놨는데요. 그 계기는 고종의 서거, 순종의 서거. 그 다음에 3.1운동은 종교계, 민족대표 33인의 대부분이 이제 종교계 인사였고,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가 거기에 학생들까지 함께 해서 준비했다. 자, 그리고 3.1운동은 구체적인 투쟁 방침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이 60만세 운동은 구체적인 투쟁 방침과 실천 노선을 제시하는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0만세 운동은 3.1 운동처럼 만세 운동으로 이제 그치게 됐지만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은요, 이제 60만세 운동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마다 비밀 단체를 조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비밀 단체에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또 다른 항일 운동을 준비하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인 선생님이나 일본 경찰한테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건전한 모임을 만듭니다. 뭐냐면요, 우리 같이 모여서 책 읽어요. 독서 모임을 만듭니다. 또는 아예 완전히 비밀스러운 조직을 만드는데요. 우리가 이걸 비밀 결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학교 내에서 그리고 학교와 학교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동맹휴학 투쟁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1929년에 광주 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 계기는 광주와 나주를 오가는 통학기차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 내용은 아마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대도시에 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주변 중소도시에서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요새는 셔틀버스 타고 다니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제 기차 안에는 일본인 학생도 있고 한국인 학생들도 같이 있는데 일본인 남학생이 그 같은 기차에 타고 있는 한국인 여학생의 그 댕기머리라고 하죠. 이렇게 양옆으로 따서 늘어뜨리는 그 머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여러분의 신체를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마음대로 만지고 그걸 가지고 놀면 기분이 좋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한국인 남학생, 바로 그 한국인 여학생의 사촌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이 너 뭔데 우리 누나를 괴롭혀? 라고 하면서 일본인 남학생과 이제 싸움이 붙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인 패싸움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역에 내려가지고 막 단체로 막 서로 이렇게 주먹 다짐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누군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여기 기차역인데 여기 학생들이 싸워요 하고 신고를 받은 일본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상황을 진압하는데 일본 경찰이다 보니까 누구의 편을 들까요? 일본 학생들의 편을 들게 됩니다. 일본 학생들에게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싸우지 마라 하고 돌려보내고 한국 학생들에게는 이제 더 가혹하게 이제 막 경찰서에 끌고 가고 부모님 막 모셔오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차별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광주시에 있는 전체 학교에 소문이 났겠죠.
뭐 여기에 패싸움에 참여했던 학생들, 그걸 옆에서 봤던 학국인 학생들 하면서 이제 광주 내에 학생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야, 이건 참을 수 없다. 일본인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혼나야 되냐라고 하면서 대규모 가두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 시작은 광주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신간회에서 대체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왜 학생들이 이렇게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됐는지, 그리고 이거를 전국으로 확대시키면 어떨지라고 해서 신간의 조직을 이용해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규모가 굉장히 확대되게 됐죠. 자, 그래서 이 광주 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났던 11월 3일을요, 우리는 학생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린이날처럼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은 아니고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기념했던 것을 오늘날에는 학생의 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60만세 운동이랑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두 가지 사건 살펴봤고요.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어떤 친구가 물어본 게 있어요. 선생님, 민족 유일당이 단체 이름인가요? 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었는데요. 단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배웠고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무슨 당 이렇게 끝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당의 의미가 단체의 이름이 아니라 민족유일당 운동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민족운동 단체를 단 한 개로 통일하자는 움직임입니다. 그런 활동 자체를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여러 개의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 계열이랑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을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했지만 이 1920년대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단순히 독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급 해방, 그 다음에 자본가를 몰아내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자는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독립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자들과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자들로 크게 독립운동자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각각의 진영에 이제 뭐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 두 세력을 합쳐서 단 하나의 단체로 통일하자는 것이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민족유일당 운동은 국외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건너가서 활동하고 있던 중국에서 민족유일당 촉성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민족유일당 북경 촉성회, 상하이 촉성회, 광저우 촉성회 등 그 각 지역을 대표하는 촉성회를 만들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하나로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움직일 수 있게 준비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요. 만주에서 자유시 참변을 겪고 다시 만주로 돌아왔던 독립운동가들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를 두 개의 국민부 혁신의회로 통합하려는 운동도 3부 통합운동도 민족유일당 운동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요, 사회주의 계열에서 민족주의 계열이랑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한 계기가 있는데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 중에 정우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그런데 이 정우회가 어떤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정우회는 더 큰 세력과 더 다양한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해 오늘 여기서 자진 해산을 한다. 자진 해산을 하고 새로운 세력과 더 큰 단체로 통일을 이뤄내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걸 지켜본 다른 단체들이 와, 자진을 해산을 할 정도로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자, 거기에다가 민족주의 계열은요, 당시에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었을까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이 자치운동을 하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갈라지게 되면서 민족주의 계열이 이제 분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진영과 힘을 합치자,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도 정오의 선언을 통해서 민족주의자들과 힘을 합치자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힘을 합칩시다 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게 된 것이 바로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신간회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간회가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단골 출제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당연히 빠지지 않는 내용인데요. 신간회 하면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간회를 만든 세력이 누구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쳐서 만든 단체가 신간회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신간회의 주장을 강령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신간회가 이제 요 세 가지를 지키자라고 정한 건데, 첫 번째, 정치적, 경제적으로 깨어납시다. 일어납시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단결합시다. 사회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힘을 합칩시다 라고 주장했고요. 기회주의를 부인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배척한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강령을 정리해 볼게요. 정치적, 경제적 각성, 민족의 단결, 그리고 기회주의에 대한 배척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자가 누구이냐?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을 뜻하더라. 신간회를 결성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던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비판하는, 이들이 결국 나중에 친일파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신간회는요, 정말 많은 대규모 독립운동 단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민족주의 계열의 여러 단체들과 사회주의 계의 여러 단체들이 하나로 통합이 된 거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 신간회 회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전국에 지회를 조직합니다. 지회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에 본점이 있고 지방에 분점이 있는 것처럼, 그 체인점이 있는 것처럼 서울에 신간회 본부가 있고 지방에 신간회 지점이 세워지고요. 그러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단체로 성장을 하고 이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강연회, 연설회, 야학 활동을 하면서 한국인들에게 이제 독립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독립 정신을 이제 향상시키려고 했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앞에서 이미 나왔는데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면서 대규모 대회로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신간회입니다. 아마 신간회가 없었다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광주에서만 일어나다가 그냥 그쳤을 수도 있는데요. 신간회가 이런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더 큰 규모로 확대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신간회는요, 결성된 지 4년 만에 자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소라고 부르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이냐? 광주 학생항일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신간회를 이끄는 리더들이, 간부들이 대부분 이제 감옥에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새롭게 채우게 된 간부들은요, 이러다가는 우리 다 감옥에 잡혀가고 신간에 아무도 안 남아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좀 적당히 일본이 너무 이제 탄압하지 않게 일본의 눈치를 좀 봐가면서 하자라고 하는 타협적 노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신간에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이 타협적 노선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간회 자체에서도 왜 이렇게 우리가 일본 눈치를 봐야 되지? 신간회가 좀 변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다가 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이끄는 코민테른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코민테른이 전 세계 각지의 사회주의자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는데 1920년대까지는 너네 각자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 수 있게 이제 뭐 다른 세력이랑 힘을 합쳐서라도 세력을 키워라 라고 명령을 했다가 30년대가 되면 그 명령의 내용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이제 너네는 다른 애들이랑 손잡지 말고 농민이랑 노동자들이랑 손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령을 받은 신간회 내의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랑은 함께 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서서히 둘 사이가 나눠지게 됩니다. 자, 다시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로 나눠져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은 주로 문화나 학술적인 연구에 이제 몰두를 하게 된다면 사회주의자들은 그 코민테른의 명령을 받아서 농민과 노동자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학생 항일 운동과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3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리고 신간회. 요 내용을 중심으로 앞뒤 상황과 배경, 전개 과정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요, 내용이 많지만 1시간 안에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일제 식민지 시대의 사회 문화의 변화와 사회 운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